자, 어제 이어서 수업 나갑시다. n에 1, 2, 3, 4를 넣는 유형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뭘 넣지 말라고가 아니라 전혀 반대로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또 다른 유형들은 뭐 해주세요? n에, 여기다 쓰자. n에 1, 2, 3, 4를 대입해보며 직접 눈으로 살펴보는 거야. 뭐? 규칙 찾아본다. 어제 이제 뭐 했어? 그 숙제풀이 하면서 나왔었던 문제이기도 하지요? 맞죠?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봤었지. 그런 거랑 비슷해. 1, 2, 3, 4 넣어보면서 규칙을 찾아줍니다. 이해됐음? 근데 저 규칙 찾기라는 거는 문제가 뭐 한 개 풀고 두 개 풀고 10개를 푼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문제마다 사실 해석을 해야 되지. 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그걸 또 외우고 또 그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음 문제 또 적용시키고 이런 거 아니야. 알았어? 자, 간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유형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 불가능하다.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 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10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고. 유형별 설명이 불가능해. 그냥 이제 앞으로 그걸 모르겠으면 1, 2, 3, 4 넣어보면서 규칙 찾아야 돼. 알겠지? 하고 끝이야, 이 유형. 근데 이 1, 2, 3, 4 대입해보면 규칙 찾기 유형 중에서 또는 점화식 유형에 좀 더 가깝지. 그냥 점화식 이거 말고 1, 2, 3, 4 대입하기 말고. 점화식 유형에 좀 가까운 수열 중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 자, 이 수열의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근데 꼭 한 달 지나고 보면 뭐 하는 줄 알아? 애들이 다 피보나치 수열 이름 기억해.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떻게 풀었어?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그게 피보나치 수열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피보나치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처럼 뭔가 공식으로 접근하는 수열이 아니야. 그냥 이러이러한 규칙도 있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는 이제 A1, A2, A3 나열되어 있는 걸 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은 전부 다 뭐다? 예시처럼 나와. 자, 간다.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제일 대표적인 예시들 몇 가지를 들어줄게요. 악수하기. 악수하기는 근데 잠깐만. 피보나치 수열에 집어넣긴 좀 그런데? 피보나치 수열은 그냥 수열의 식으로 알려줄게. 자, AN과 하나 더 할까? AN-2와 AN-1을 더해주면은 AN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 1, 2, 3, 5, 8, 13, 21과 같은 수열. 뭔지 알겠어? 둘이 더해주면 다음 항 나오고 둘이 더해주면 다음 항 나오고 둘이 더해주면 다음 항 나오고 둘이 더해주면 다음 항 나오는 거. 수를 나열해서 n에 1, 2, 3, 4 대입하면서 규칙 찾아주는 문제 중에 우리가 대입을 해봤어. 근데 이런 규칙도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두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몇 가지를 뭉뚱그려서 설명해버리자. 점화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활용형 문제는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어제 얘기했던 농도 문제. 농도 문제라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버리고 비우고 뭐 버리고 비우고 같은 말이지.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 똑같은 일 반복 진행이라는 유형이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뭐 있어? 악수하기. 그리고 또 뭐 있어? 블럭 도로에 블럭 깔기.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또 뭐 있냐? 바둑알 늘어놓기.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들. 딱 보면 무슨 문제인지 알 거야. 실제로 만나보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제일 설명 많이 하는 계단 오르기를 얘기를 해보자. 자, 너희들이 한번 맞춰가는 거야. 문제를 보여줄게요. 자, 계단을 오를 거야. 계단을 오르는데 한 번에 너희들 한 칸씩 오르기도 하지만 몇 칸씩 오르기도 해. 그리고 남자애들은 또 몇 칸씩 오르기도 해. 괜히 옆에 난강이고 세 칸씩 막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러지. 어제 한 번씩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에 한 개 혹은 한 칸이라고 할까? 한 칸 혹은
두 칸을 오를 수 있다. 그때 총 n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부를게. 그때 물어보는 질문은 A10, A15와 같은 값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일반항을 구하라고는 물어볼 리는 없겠지만 뭐 조금 난이도를 떨어뜨리면은 관계식을 구해보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 자, 지금은 점화식을 구하시오 라고 냈다고 치자. 왜? 지금 당장 말했는데 점화식을 안 구하는 미친 자는 없겠지. 내가 점화식 문제라고 했고 계단 문제를 줬으면 당연히 점화식 구하러 가겠지. 구해보세요. 자, 계단을 오를 겁니다. 계단을 오를 건데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을 올라갈 거예요. n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우리가 AN이라고 부를 때 점화식을 구하시오. 자, 앞으로 예를 들어서 A5를 구하시오, A7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더라도 너희들은 점화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 왜? 내가 알려줬으니까. 계단 오르기는 대표적인 점화식 이용 문제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는 얘네들은 차라리 똑같은 행위 반복하고 있네? 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기하래. 에이씨 기하. 뭐야? 점화식으로 넘어가. 쉬워. 근데 얘네들은 특히 학수학기 같은 거는 몰라. 왜 점화식을 이용해야 되는지 자체를 사실 깨우치기도 쉽지가 않아. 자, 어쨌든 간다. 총 n칸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거 오르는 방법의 수가 얼마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N인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이 n칸의 계단을 다 오르는 방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 칸을 올라갈 때 어디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전의 칸에서 마지막에 한 칸을 딱 오름으로써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 그지? 그럼 그 전까지는 n마에서 한 칸의 계단을 n마에서 한 칸의 계단을 일단은 올라와야 되잖아. an-한 가지의 방법으로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 한 칸을 오른다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것만 있나? 아니지. 또는 하나 더 있어. 뭐 있어? 그 전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 맞나요? 두 칸을 한 방에 올라서 끝을 낼 수도 있잖아. 맞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르는 방법은 n-2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네. 그럼 뭐다? an-2가지의 방법으로 저 n-2칸의 계단을 오른 다음 마지막에 두 칸을 오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애들이 질문을 해. 선생님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 한 칸 한 칸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 한 칸 한 칸 오른다는 건 빨간 거 있잖아. 한 칸 올랐을 때 여기까지 오는 방법. 그거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복되니까 그거는 생각하면 안 되지. 마지막이 한 칸을 오를 거냐 두 칸을 오를 거냐로 끝낸다고 했잖아. 그 마지막을 오르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한 거지. 여기까지 오르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르는 걸 기준으로 생각한다가 아니야. 마지막이 이걸로 이제 기준을 잡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뭐야? 그 전에 두 항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대표적인 활용형 문제인 거다. 알았음? 알았음? 자, 마플 시너지를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유형 하나를 만들어 놨어. 거기서도 보면은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지연아, 내가 지금 자꾸 너랑 얘기하면서 핸드폰 쳐다보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눈치를 못 채나? 마플 시너지랑 교재를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유형의 하나를 딱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거기 보면 전부 다 점화식 만드세요, 점화식 만드세요 하고 있기는 해. 근데 거기서 하고 싶은 말도 결국 그야. 그냥 점화식 만드세요가 다야. 이걸 안다 그래서 뭐 등차수열의 점화식을 안다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점화식이랑 그 등차수열이랑 다르다고. 얘를 알고 피보나치 수열이네라는 걸 안다고 해서 공식을 써서 일반항을 구하러 가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놓는 거지 이제부터. 오케이? 첫째 항이 뭐 3, 두 번째 항이 5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나열해서 8, 13, 21 나열하는 거야. 알았냐?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내가 말한 이 유형, 이 유형, 이 유형,
이거는 따로 빠져 있을 거야 아마. 이 세 가지 유형들이 아마 한데 섞여 있을 거야. 그때 내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 뭐라고? 이 피보나치 수열에 나오는 활용형, 응용형 문제들은 이 예시를 기억을 해둬야 되라고 한 번 더 강조할 거다. 알았냐? 요 세 개가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점화식 작성 문제고, 앞에서 얘기했던 점화식 작성 문제 두 가지도 그냥 함께 섞어서 같이 얘기해 본 겁니다. 원래는 피보나치 거에 관련된 이 세 개만 설명하는데, 아무튼 아시겠음? 오케이? 끝. 여기까지.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끝이야. 지난 시간에 어제 얘기하던 게 요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애매하게 한 10분 조금 안 되게 남기고 그냥 끝을 냈는데, 말하다가 끝냈는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 배운다. 자 오늘 배우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너희들은 어려울 수 있고 내 욕심이 조금 과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단원 자체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일단 부담감이 훨씬 덜해. 어떤 부분에서 덜하냐? 풀이 방법이 똑같고 서술형 증명 문제보다는 빈칸 출연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 빈도 자체가. 그래서 너 빈칸 출연형이면 생각보다 쉽잖아, 증명 문제. 그치? 물론 수학적 귀납법이기 때문에 빈칸 출연형이 생각보다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단어에서 나오는 빈칸 출연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부담감이 왜 덜하냐? 수능에 나온 적이 없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 좀 오래전 수능까지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겠다. 나는 공부했던 것 같긴 하거든. 수능 공부를 수학적 귀납법 본 것 같긴 한데 이건 내 기억이 왜곡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수능 교과목 그 수능 기출 문제 보면 있잖아. 모의고사 기출에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이 조금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수능 기출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왜? 빈칸 출연 문제를 내기에는 너무 쉬워. 그리고 너희 교육과정 때문에 더 그래. 자, 빈칸 출연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 또는 단원이 뭐게? 아니, 뭔 개소리야. 수학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영어가 왜 나와? 그 과목이라는 거는 수학 1, 수학 2 같은 거. 영어가 왜 나와, 영어가. 둘 다 영어라 했어. 둘 다 영어라 했어. 아이, 닥쳐, 닥쳐. 아, 영어도 빈칸처럼 나오지, 수학도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는데, 영어는 이제 킬러 문항에 속하고, 수학은 킬러는 아닌 거고. 아니요. 수투? 공수투? 아니, 공수투가 미친 자야. 수능에 나오냐? 아니야, 그냥 내가 얘기할게. 힌트는 너네 교과 뭐, 과정이야. 확통이지, 뭐. 확통이 빈칸 출연 나오는 순간 준킬러급 문제로 확 올라갑니다. 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올라가는 가능성이 생겨. 그리고 준킬러라고 내리지 않으려고 했어, 선생이.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개 어려운 문제가 돼. 확통 빈칸 출연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너네 전 교육과정은 막 문과니까 시수는 따로 보고 선택 과목으로 따로 구분하고 했잖아. 그때 확통을 보는 애들이 확통에서 빈칸 출연이 나오다 보니까 확통을 안 보는 애들 또는 이과 애들은 보통 미적분 2에서 좀 심플한 빈칸 출연을 다루던가 했어. 근데 너희 교과목은, 너희 교과 과정은 확통이 필수잖아. 그럼 무조건 확통에서 100% 빈칸 출연 나올 거야. 아니 100%라고 하긴 그렇다. 내 생각에는 95% 이상이야. 그러면 나머지 한 4%, 5%의 확률로 빈칸 출연이 어디서 나오냐? 굳이 앞 과목으로 가지고 오면 그나마 가능성 높은 게 수학적 비난법이긴 한데 오늘 해보면 알 거다. 쉬워. 오케이? 진짜 쉬워요. 풀이 과정이 매번 똑같아. 그게 이제 유형마다 풀이가 조금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거든. 그 정해진 루트를 내가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건데 그 정해진 루트를 다 외우려고 하는 그 배우는 순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있잖아. 익히고 나면은 진짜 제일 쉬운 과목이기도 해. 수학적 비납법이라는 그 원리를 깨우치면은 역이용 해가지고 빈칸을 찾아갈 수도 있거든. 진짜 실제로 빈칸 출연 문제를 푸는 느낌이 아니라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이용해서 찾아가. 이걸 수밖에 없겠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워져. 이 단원이. 그 수학적 귀납법 빈칸 출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안 될 거예요, 아마. 아무튼 알겠나?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수학적 귀납법 증명은 뭐다? 그냥 딱 내신용. 내신에서는 서술형 나올 수도 있잖아. 알았지? 자, 그래서 나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나? 내 욕심이 조금 있다 그랬지.
사실은 수학적 귀납법 증명은 있잖아요. 그냥 흉내내기야. 앞에서 선생님이 풀어준 방식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뭐 식은 달라지겠지만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들은 어때? 그냥 그대로 흉내만 내잖아. 내가 수학적 기납법을 몰라도 다 풀 수 있어. 그렇게도 가르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내 욕심이 너희들이 수학적 귀납법이란 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나는 좀 원리부터 설명하는 편이에요. 알았나?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자. 그래서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나 같은 경우. 자, 어쨌든 가보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총. 첫 번째는 등식을 증명하기. 두 번째는 부등식을 증명하기. 세 번째로는 배수를 증명하기.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을 이용한 증명은 전부 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1번은 뭐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하시오. 얘는 뭐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물론 그 모든은 진짜 모든일 수도 있고 이보다 크고 같은 모든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보다 크고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뭐 6의 배수임을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낼 수도 있다고. 알았냐? 자, 어쨌든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나올 거예요. 그때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이 아니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처음에 일단 뭐 줘야 돼? 하나 시드머니가 나와야지. 뭐가 있어? 아, 뭔 개소리야. 대전제 같은 소리는 연역이 왜 나와 이 새끼야? A1. 첫째, 일반항은 새끼야. 일반항이 나옴으로써 그냥 그거 자체가 정의야. 뭘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자, 첫째 항이 주어져야 되지. 그래서 첫째 항을 가지고 다음 항 만들고 다음 항 가지고 또 그 다음 항 만들고 이거잖아. 그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잖아. 그 점화식이 했던 역할이 첫째 항 가지고 두 번째 항 만들기잖아. 두 번째 항 가지고 세 번째 항 만들기고. 그치? 이어서 나오는 방식처럼. 수학적 귀납법 증명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로는 뭐 해준다? 그 밝게 되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 그냥 모든 자연수만 당연히 1일 거고 2보다 크다 같으면 이겠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성립 한번 보여주면 돼. 이거 보여주는 거를 부담 가지면 미친놈이고요. 1 대입하라고. 3은 3이다를 설명 못하는 사람 없잖아. 알았죠? 5는 5, 2는 2 나올 거라고. 알았음?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n이 k일 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몰라요. 그걸 밝힐 수 있으면 그냥 증명이지. 비납법을 이용한 증명이 아니라. 근데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두는 거예요. 자,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면은 그 K에서의 식, N이 K 1대의 식 자체는 참인식이 이번 안에서는 참인식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그걸 씁니다. 뭘 써? N이 K 1대의 식을 써. 그때 뭔가 후 작업을 하는데 뭘 해주냐면 양변에 뭔가를 더할 거야. 그러면은 K번째의 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식이 나오지. 근데 있잖아. 얘가 참이면은 양변에 똑같은 1을 더한 식도 참이야 거짓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지. 맞지? 네모를 더했어. 그게 꼭 1일 같은 상수여야 되나? 아니지. 양변에 x 플러스를 더했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야. 양면에 x 플러스를 더한 식도.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진짜 왜 웃지? 아니 그냥 얘는 기일 대시 된다고 생각해. 무슨 소리야? 아무튼 양면에 뭔가를 더해서 만든 식은 위의 식이랑 결국 똑같은 식인 거야.
그래서 위에 게 참이면 얘도 참인 거고 위에 게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건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새롭게 만들어진 식이 만약에 뭐라면 K 플러스 1번째의 식이라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첫 번째 1이 넣으면 성립한다며. 그럼 1 넣으면 성립하니까 2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2 넣어도 성립한 걸 밝혔지. 2 넣어서 성립하니까 3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3 넣어서 성립했지. 3 넣어서 성립하니까 4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거다. 이게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원리인 거야. 그래서 양면에 네모를 더하면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여줄게. 그래서 지금 결국 뭐가 만들어졌어? n은 k일 때의 식이 있었지. 그게 n은 k일 때의 누구? 좌변이 있을 거야. 또 n은 k에서의 우변이 있겠죠. 맞죠? 그때 양변에 네모를 더함으로써 누구를 만드냐면은 n은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식을 봐야 되겠지. 이 주어진 등식. 좌변의 생김새를 보면서 k번째에서 k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더하는지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변은 뭐가 돼 있을 거야? k 플러스 1번째 우변? 아니. n은 k일 때의 우변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뭐? 네모가 따로 더해져 있겠지. 생김새만 딱 보면 k 플러스 1번째 식이 안 나와. 우변은 아직.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뭐? 식 정리하는 과정. 식을 싹 정리하다 보니까 n은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나오는 거야. 즉 뭐가 만들어졌네? 합쳐서 k 플러스 1번째의 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끝이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야.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자, 요거 1일 때도 성립한다는 말이 어떤 말에 이어지는 거냐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가 된 거야.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1번과 2번에 의하여 주어진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고 끝인 거야. 요거를 내가 이제 원리를 설명하고 싶은 것 때문에 여기를 이제 주절주절 한 거다. 사실 이거 이렇게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양면에 네모를 더해. 뭘 더해? 좌변 만들어. 우변은 정리해. 그럼 정리하고 나면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뭐 이해 못해도 돼. 그냥 다음 번째 성립한다고 어차피 마무리 지을 거니까 너네가 쓸 일은 없어. 하고 끝. 땡 치우면 돼. 수학적 기납법은 여기만 너희들이 빈칸만 잘 몇 개만 이해하고 기억만 해도 주면 돼. 왜? 흉내 내기라고 했잖아. 문제 몇 개 풀어볼 거야. 문제가 풀이가 뭔가 달라질까? 아니요.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스탑하고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여기 책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 그냥 서술형처럼 풀어줄 거다. 자, 간다. 우리 앞 단원에서 뭐 배웠어? 시그마 배웠죠? 앞 단원. 시그마 할 때 내가 뭐 얘기해줬어? 1제곱, 2제곱, 3제곱,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공식. 이거 공식 뭐지? 민범아? 복습 좀 해라. 내가 이 얘기를 매 수업마다, 진짜 매 수업마다 하는 것 같다. 민범아, 복습 좀 해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입니다. 됐나요? 자, 이 녀석이 모든 잔센에 대해서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 볼 거야. 이거 다음 단에서 증명하느라 그때 증명 안 하고 넘어왔었죠. 자, 간다. 뭐 점점 삐딱하게 내려오는 것 같냐? 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자? n에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좌변과 우변 따로 써주면 끝나. 좌변이 뭐예요? 1제곱 1이죠. 우변 뭐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지. 나누기 6. 얼마네? 따라서 성립한다. 끝. 땡 치우면 돼. 알았어? 1이 1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있을 리도 없고, 맞죠? 그럼 두 번째는 n이 k일 때 뭐라고 성립하니 안 하니? 그렇지. 하는지 몰라. 그냥 1대 도가 아니라 1대 성립한다고 그냥 가정만 하는 거다. 알았지?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k번째 식을 성립하는 거지.
1제곱 2제곱까지 한번 쓸게. k제곱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나누기 6 됐나요? 자 여기서 양면은 뭐 더하겠어? 뭐? 뭐라고?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야 되죠. k 플러스 1을 왜 더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뭐가 된다? 1제곱, 2제곱,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좌변이 이제 뭐가 됐어? k 플러스 1번째 좌변이 된 거야. 우변은 아직 모르죠. 바로 정리하는 미친 자는 없죠.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나누기 6에다가 말 그대로 k 플러스 1의 제곱이 아직은 더해져 있는 상황이야. 이제 우변을 정리해야지. 어떻게 더할래?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죠. 자, 암산 좀 하자. 첫 번째 녀석은 2k 제곱 플러스 k가 남아 있을 거야. 두 번째 녀석은 6이 없었으니까 생겼어. 남은 거 뭐야? 6k 플러스 6이죠. k 어디 갔나? 즉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죠. 왜 자꾸 k 안 써? 인수분해가 되죠. 쓰자. 뭐야? 괄호 왜 쳤니? 아, 괄호 맞네. 묶어야 되는 거구나. 중괄호 말고 소괄호 가자. 바로 인수분해 했다.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해됐음? 자, 이게 뭐여야 해? k 플러스 1번째 우변. 그러니까 식이 어떤 생김새를 떼야 되는지 눈으로 잠깐 빨리 봐라. n이 k 플러스 1이라면 오케이? 그 형태로 이제 너희들은 정리를 해주는 거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플러스 1, 2k 플러스 1 플러스 1. 오케이? 저 형태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1을 괄호로 딱 넣은 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만들어졌네? 끝! n은 k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1, 2번에 의해 주어진 등식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이해됐나? 끝! 이게 다야. 요게 수학적 비납법 이용한 증명이야. 뭐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진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좀 제대로 풀어봐라. 답지 보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옆에 빈칸처럼 문제 끄적끄적 하고 있는 거 하고 보고 쓰고 하지 말고. 오케이? 한 번만 더 내 손으로 하면 돼. 그 한 번을 안 하는 게 문제야. 애들이 기납법 질문을 자꾸 해. 예외적인 문제도 있어. 없다는 건 아니거든. 근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예외적인 문제만 질문을 할까? 그런 애들은 극히 소수야. 대부분의 질문을 그냥 막 해. 왜? 그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안 해서. 그 한 번을 안 하는 학생들이 들지 말고 한 번을 하는 학생들이 들어봐라. 제발 부탁이다. 알았나? 자, 여기까지.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이 별거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별거다. 알았어?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면은. 자, 필기할 거 있는 사람들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가자. 자, 두 번째 부등식으로 갑니다. 부등식은 등식과 또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n이 1일 때 대입해요. 성립하는 거 보여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뭘 얻었어? k번째 식을 얻었죠. n은 k일 때의 좌변과 n이 k번째일 때의 우변. 뭐 부등식이니까 부등호 연결돼 있겠지. 그냥 부등호 방향은 신경 쓰지 마셈. 그래서 이거 자체를 n이 k일 때의 식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똑같아. 그래서 우리 양면에다 뭐 했어 아까? 뭔가 네모를 더했지. 그치? 양면에 뭔가를 더하는 거 똑같아요. 물론 여기서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 등식이나 부등식의 식에 따라 다르다. k 플러스 1번째를 만들 때 뭔가를 곱해야 될 수도 있다. 알았지? 그거는 식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더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더한다고 한 거야. 어쨌든 뭔가를 더함으로써 어쨌든 뭘 만들었어? 그냥 k 플러스 1번째 식이 자동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잖아.
n이 k 플러스 1일 때 뭐가 나왔어? 좌변이 먼저 나왔지. 좌변을 맞추기 위해서 뭘 더하지를 고민했었던 것 뿐이잖아. 맞지? 자, 여기서 우변이 뭐 나와? n이 k일 때의 우변에서 뭔가 네모 박스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지. 그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등장한다. 등식은 있잖아. 1이라도 차이 나면 다른 거야. 그래 안 그래? 무조건 그래서 우변을 정리하면은 k 플러스 얼마인지 우변이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근데 얘는 아무리 정리해도 k 플러스 얼마인지 우변이 안 나와. 아예 달라. 아예 다르게 생겼어. 왜 그럴까? 부등식이라 그래. x제곱한테 야 너 0보다 크거나 같지? 라고 물어봐도 참여한 것이야. 참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라고 물어봐도 참여한 것이야. 참이잖아.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지? 당연히 참이잖아. 부등식이라서 이런 것들이 다 참이 되는 거야. 물론 최소 값을 구하셔라고 하면 0이 맞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 범위가 틀린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냐 범아? 그거야. 여기에서 얘는 아무리 정리해도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안 나옵니다. 왜요? k 플러스 1번째 우변은 여기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보여주는 거야. 얘는 얘보다 큰 건 이제 알겠어.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밝혀줘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즉 이걸 비교하는 과정을 너희들이 갑자기 아니 A가 C보다 크다는 걸 밝혀야 돼. 아니 C보다 크다는 걸 우리는 밝혀야 돼. 근데 식을 정리하니까 A가 B보다 크다가 나온 거야. 그럼 너는 B가 C보다 크다는 걸 밝혀주면 자동으로 A는 C보다 크지 않냐고. 그거야. 다시 자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을 만들기 위해서 네모를 더했는데 우변이 안 따라와. 근데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는 말 그대로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이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보다 크거나 같음이 필요해. 오케이? 이거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은 이상한 다른 식이 나와 있다고. 얘는 똑같은 A, A고. 얘 C를 밝혀야 되는데, C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B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얘가 여기 있음을 밝혀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의 대소 비교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부등식은 그거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변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변이 나왔지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 상태 그대로 둬. 거기서 한 편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n은 k번째의 우변에다가 네모를 더한 식 있죠. 요 식에서 우리가 스스로 필요한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을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다? 둘이 빼보는 거라고 했지.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말은 결국은 뭐다? 따라서 n이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 n이 k번째의 우변 플러스 네모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우변 즉 이게 밝혀진 거라고. 이 말 이제 쓸 필요도 없이 그래서 얘가 0보다 크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 추가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뭐 1번과 2번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라고 마무리 짓는 거야. 그래서 등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요 한 편. 갑자기 빼보는 거. A가 C보다 크거나 같음을 밝혀야 되는데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너희들은 B와 C의 대소 비교를 한 번 더 해주는 요거 하나가 추가되는 게 부등식과 등식의 차이다. 알았냐? 끝. 자, 그러면 여기서 화면 잠깐만 켰다가 문제만 쓰고 다시 좀 화면 끌게요. 부등식 문제 하나만 가지고 와보자. 요거 할까? 요거 할까? 뭐가 쉽지? 뭐가 쉽냐? 이거 하자. 자, 문제 쓰고 다시 화면 끌게요. n이 2보다 커, 이거 1208번이다. 2보다 크거나 같음을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n제곱분의 1까지 다 2-n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밝혀보자. 자, 간다. 화면 끄고. 자,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된다? 수학적 기능법으로 증명을 해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제일 첫 번째 자연수 누구야? 2죠. n에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은 뭐예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 제곱분의 1이잖아. 아, 얼마야? 4분의 5입니다. 우변은요? 아, 2네? 2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얼마야? 2분의 3이야. 4분의 6. 그럼 뭐? 얘가 크지? 성립하네. 맞냐? 우변이 큰 거니까. 맞지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 안 한다? 몰라. 성립한다고? 그냥 가정만 한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부터는 안 쓸래. 어디? k제곱분의 1, 2 마이너스 k분의 1보다 작다라는 식이 성립하는 상황이야. 여기다가 이때 양변에 뭘 더하자? 뭐 더해야겠어? K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겠지. k분의 1은 도대체 왜 더해? 이거 이항을 왜 하는데? 내가 양변에 뭘 더하는지 내가 설명 안 했나? 좌변 만든다고 했잖아.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까지 간다 아니냐? k분의 1은 뭐예요? 물론 뭐 말 안 하고 있는 놈보다 나은데.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더해주는 거지. 그럼 좌변은 뭐예요?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서 k제곱분의 1도 있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도 있는 상황이다. 맞지? 우변은 뭐야? 여전히 2-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야. 자, 우변 뭐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이거 아무리 통분을 해봐라. 제가 되겠냐? 될 리가 없지. 그지? 2마이너스 뒤에 거 이게 어떻게 k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래서 뭐 한다? 한편. 여기는 이 우변 2-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에서 누구를? 얘를 빼보는 거야. 빼보면 2 사라지고 남은 게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맞니? 맞니? 둘이 더 해보자. 뭐 나와? 아, 통분을 하면 되겠다. 통분해보자.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첫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맞죠? 두 번째는 k. 세 번째는 k 곱하기 k 플러스 1. k제곱 플러스 k로 바로 쓸게요. 정리해보자. 분자 뭐예요? 마이너스 1. 됐어? 뭐야? 음수 나왔네.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빼봤는데 음수란 얘기는 이렇게 크다는 얘기지. 너네 머릿속에 이제 이게 생긴 거야. 알았어? 그래서 뭐다? 따라서 1 플러스 2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은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으므로 n은 k 플러스 1대로 성립한다. 따라서 1번에 의하여 하고 마무리 지으면 1208번 푼 거야. 이런 원리다. 알았어? 자, 그러면 요거랑 뭐 비교를 하든 뭘 하든 밑에 208번 문제 빈칸 초령형에 들어가는 거 찾아보세요. 또 어디까지 했나? 배수. 자, 배수도 풀이가 좀 달라. 전체적인 틀은 똑같아. 또 뭐 하겠어? 또 1을 넣겠지. 대입해서 성립하면 보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배수에서는 무슨 작업이 들어가냐? 일단 K번 제식을 쓰셈. 근데 여기서는 좌변 우변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식이 있고 걔가 6의 배수. 어떤 식이 있고 그냥 9의 배수니까 그냥 식만 존재할 뿐이야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6의 배수라는 문제라고 치자. 그럼 너희들은 이 식을 6n으로 두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앞에 등식이나 부등식들은 전부 다 뭐 했어? 저식에다가 뭔가 변형을 해서 다음 식을 만들었지. 배수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그냥 k 플러스 1번째 이 식을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 이 식을 얻어. 알았냐? 얘를 변형을 해서 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냥 내가 뚝 씀. 근데 이 식을 전개 또는 정리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냐면은 잘 전개해보면은 K번째의 식이 그대로 하나 드러날 거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해지겠지. 그지? 그 뭔가 추가적으로 더해져 있는 녀석을 6으로 묶을 수 있음을 보여주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6의 배수고 얘도 6의 배수니까 6의 배수 더하기 6의 배수는 6의 배수가 되는 거지. 하고 끝이야. 별거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 배수가 제일 쉬울 수도 있다. 식을 변형을 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K번째 식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식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거라서. 자, 바로 가볼게요 그냥. 자, 어떤 문제가 왜 안 켜져? 어떤 문제로 안 돼? 아, 네가 뽑아갔냐 벌써? 어머니한테 청구해야겠다. 자, 어떤 문제 1205번으로 가보자. 건들면 죽여버린다. 자, 간다. 모든 장수에 대해서 n-승 플러스 5n이 6의 배수임을 증명을 하시오. 자, 그럼 뭐다? 첫 번째, 뭐 한다? n에다가 1 넣는다. 1 넣어봤더니 뭐 나와? 1, 3승 플러스 5 곱하기 1. 그래서 6이 된다. 성립하고 끝. 두 번째는 뭐다? 아이고, n이 k일 때 이 식을 쓴다. 뭐다? k 3승 플러스 5k가 6의 배수야? 몰라. 그냥 6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자. 6이 된다면. 그러면은 n은 k 플러스 1번째 이 식을 쓴다. 뭐야? k 플러스 1의 3승 5 곱하기 k 플러스 1 됐냐? 자, 정리해볼까요? k 3승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플러스 5k 플러스 6 됐지? 자, 그때 뭐가 보여? k 3승 플러스 5k 그대로 보여? 그럼 남아있는 것들 쓰자. 이거 두 개 썼으니까 남아있는 것들 다 쓴다. 이거 뭐야? 5 아니야? 자, 그럼 뭐야?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6이지. 자, 한 번 더 쓴다. 얘가 뭐야? 6n이 된 거야. 얘가 뭐야? 3k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이 된 거야. 뒤는 뭐야? 6이야. 끝. 6의 배수. 에? 가운데 3의 배수인데요? 아니지. 뭐? 모르지. 자, 3의 배수야. 근데 k와 k 플러스 1이 뭐야? 이웃하는 자연수잖아. 둘 중 하나는 짝수겠지. k가 짝수면 거기서 6의 배수 끝이고 k가 홀수면 k 플러스 1이 짝수니까 2를 가지고 있겠지.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게 1205번의 풀이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았니? 그래서 여기서 별다른 말 안 해. 그냥 3k 곱하기 k 플러스 1이 6의 배수임으로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야. 왜 6의 배수인데요? 그건 이제 너희가 초등학생스러운, 중학생스러운 생각하는 거지. 뭐? 이웃하는 자연수니까 둘 중 하나는 짝수일 거야. 알았음? 그것까지 왜인지를 볼 필요는 없지. 고등학생이. 이해됐음? 이게 답니다.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가 수학적 변화법 증명이다. 자, 남아있는 문제 싹 다 다음 주까지 잘 풀을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방학 수업의 정규 수업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 주 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해서 다음 주 일요일도 3월 1일인데 이제 우리 수업은 우리 학원 방학 수업이 3월 3일인가 2일까지는 방학 수업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놔가지고 우리 설 쉬고 하고 뭐 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3월 1일까지는 이제 요 방학 수업이니까 자,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뭐 할까? 대수도 한번 시험 봅시다. 알았죠?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겠죠. 보통 삼각함수 도중에 끊어지지. 빠른 학교는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가서 끊을 수도 있고 좀 느린 학교는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끊을 수도 있고 그래프 들어가기 직전. 그 즈음에서 끊어져요.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 날 중간고사, 다음 주 일요일 날 기말고사. 그러면 숙제 풀이는 토요일 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일요일까지 섞어서 시험을 먼저 봅니다. 알았죠? 시험을 보고 풀이하면서 숙제 풀이 같이 하고 만약 거기서 숙제 풀이가 끝나면 일요일은 그냥 뭐 펜만 가지고 와도 돼. 일요일 날은 역시 1시간 기말고사 보고 풀이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알았죠? 뭐 시험을 보는 이유는 미적분 때도 했던 얘기랑 똑같아. 대수라고 해서 뭐가 다르나? 너희들이 아직까지 뭐 시험 공부를 위해서 막 1000문제, 2000문제 푼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부족한 거 알아. 까먹을 거 알고. 근데 미적분에서도 했던 얘기가 아깝잖아. 뭐가? 고작 공식을 몰라서 못 푼 문제가 많으면 아깝잖아. 뭔가 그 이후 과정을 고민을 해보는 게 사실은 가치 있는 거잖아, 수학은. 그치? 그래서 공식 정도는 최소한 익혀봐라. 삼각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뭐가 어떻게 되며, 사인 법칙, 이거 너무 기말고사 범인데? 지수 로그 법칙, 지수 법칙, 로그의 연산, 로그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알겠죠? 자, 다음 주 토요일 봅시다. 고생했어요. 아, 아니지. 너희 화요일 날 보는구나. 화요일 날 보자. 특강 때 보자.